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자, 얼마 전에 2022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2022년 국가직 시험을 되돌아보면서 출제 경향들을 분석해 보면서 6월에 있을 지방직 시험 대비 전략도 세워보고요. 내년에 있을 2023년 한국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도 대비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알아야, 출제 경향을 알아야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볼 수 있겠죠. 문항 분석을 먼저 해보면 전근대사는 1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는 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번 뭐 이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근대사는 한 6.5에서 그리고 근현대사는 3.5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조금 근현대사가 많이 나온다면 6대 4의 비율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가 문항수가 7문항으로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전근대사는 굉장히 시기가 길지요. 그 긴 시간 가운데서 13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근현대사는 상대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7문항이 출제된다는 건 굉장히 근현대사를 좀 촘촘하게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좀 잘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사에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정치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항상 그렇죠. 정치사가 14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문화사가 5문항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치사 다음으로 문화사, 그 다음에 경제사가 이번에 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사회사는 1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사를 가장 기본으로 한다라는 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치사 문제에서 틀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부처는 문화사가 될 거예요. 이번에도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된 편인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신 부분이 문화사 파트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화사 파트가 굉장히 킬링 포인트,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사 공부 좀 꼼꼼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료 제시형 문제는 1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만큼 이제 사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문제의 뜻인 거죠. 그냥 단순한 물음과 그 단순 답을 그냥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점점 이렇게 지양되고 있고요. 사료를 제시하고 사료를 분석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사료 제시형 분석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원 통합형 문제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합해서 물어보는 문화사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현대사를 통합하는 문항이 1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퍼센테이지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만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번 국가직 한국사 시험은 어땠냐?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었어요. 최근 몇 년 들어서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가장 쉬운 국가직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방직 시험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쉽게 출제가 되고 있죠. 지방직 시험도. 근데 국가직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킬링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킬링 문제가 거의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한두 문항 헷갈리는 정도가 있었다라고는 하시는데 그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아니라 다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하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좀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쉽냐라고는 또 장담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지역적인 문제는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까다롭고 정말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근데 점점 지역적인 문제는 지양하고 핵심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너무 지역적인 내용까지 처음부터 막 파고들지 마세요. 핵심 개념들, 빈출 개념들,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게 다 완성이 되셨다면 살짝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사가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비중도 높은 편이고요. 정치사 다음으로 그 다음에 비중이 높은 파트가 문화사 파트고요. 그리고 문화사에서 뭐 역사서나 아니면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번에는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백제의 역사유적지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하지만 그것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세심하게 파고드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화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사를 좀 꼼꼼히 봐두실 필요가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 문화유산이나 기록유산까지도 좀 꼼꼼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사료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개념만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료 제시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료를 알지 못하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료 학습이 반드시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료에서는 긴 사료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그죠? 그 많은 사료들을. 그래서 사료에서는 핵심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료에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사료들을 좀 접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문제 변별력 있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다음 뭐 지방직이나 아니면 다음 국가직 시험에서는 그래도 시험이 점차 쉬워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를 지양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가진 한두 문제의 킬링 문제는 다음번에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방직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쉬웠고 또 국가직도 쉬워지는 추세이니까 그리고 좀 어려웠다라고 싶었던 직렬들이 다 한는 검으로 바뀌고 있죠. 경찰직이나 뭐 7급이나 닿는 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사의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총평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 2023년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공무원 한국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점점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양하는 추세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핵심 주제와 빈출 개념들 중심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핵심 주제, 빈출 계속해서 빈출된 핵심 그런 그 문제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지역적인 내용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사가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문화사 공부 좀 꼼꼼하게 해두십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까지 정리를 해두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역사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역사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화사 파트만 딱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중심의 사료 학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료 학습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긴 사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와 함께라면 제가 이제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 가운데서도 핵심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이제 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사료에서 핵심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선 이해, 후 암기가 필수적입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역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휘발이 덜 되거든요. 한국사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양이 많지요, 정말.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쭉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휘발이 좀 덜 될 거예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만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험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셨다면 반드시
암기까지 되셔야 된다. 반드시 이제 선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까지 학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강의 들을 때는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럴까요? 암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 풀면 꼭 한두 선지가, 한 개, 두 개의 선지가 계속 헷갈려요. 뭐 때문일까요? 암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 이해, 후 암기, 저는 여기에다 방점을 찍고 싶어요. 암기. 이 암기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수험 한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까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체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반복학습으로 시험 시간을 단축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 이제 20분, 이제 총 100분 안에 5과목을 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 아닙니다. 20분 다 쓰시면 그거 되게 비양심적이신 거예요. 20분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단축해서 영어나 그다음에 뭐 영어나 국어에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어떤 개념이 나오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뭐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10분 내외로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하셔서 다른 거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학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사료학습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기출문제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기출문제를 또 잘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핵심 개념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학습 방향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자꾸 의문이 들 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맞구나. 아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네. 아니면 이런 쪽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럼 부족한 부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내가 나아갈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 직렬만 풀어보지 마시고요. 한국사는 다양한 사료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다른 경찰 직렬이나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사료가 그대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번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직렬들 문제를 먼저 자기 직렬 풀어보는 건 너무 기본적이고요. 자기 직렬 몇 개년 거, 5, 6개년 거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신 건 너무 기본적이고요. 그게 다 마스터가 되셨다면 다른 직렬의 문제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지문들에서 사료에서 또다시 사료가 다시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2023년 합격할 수 있게끔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유진 키워드 한국사 강의의 특징인데요. 제 수업 강의 슬로건은 키워드 한국사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 시간에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험 한국사를 할 때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 긴 사료에서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이게 무슨 개념이구나 라는 게 바로 단번에 캐치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는 연습, 사료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 그리고 개념에서 키워드를 강조함으로써 바로바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학습하는 그 능력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각인시켜드리고요. 키워드로 각인시켜드리고 또 정리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기시켜드리는 강의예요. 어떻게 각인을 시켜드리냐. 한국사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스토리로 쭉 이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듣듯이 물론 뭐 옛날 이야기만 풀어놓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스토리텔링
등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뒤에 가서도 앞에 내용 뭐였죠?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키워드가 머릿속에 각인되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이해 학습으로, 키워드 중심의 흐름 이해 학습으로 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은 정리시켜 드리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시대사로 쭉 나가잖아요. 근데 시대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분류사로 반복 정리를 해드립니다. 분류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 시대마다 뭐 군사제도도 있고 토지제도도 있고 지방행정제도도 있고 교육제도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토지제도는 무엇인지, 시대마다 군사제도는 무엇인지, 시대사 흐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분류사로 크로스 반복 체킹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사와 분류사 교차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릴 겁니다. 정리가 아주 명쾌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시켜 드릴 건데요. 스토리텔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 이해한 다음에는 반드시 후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암기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다. 암기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뭘 제공해 드리고 있냐? 암기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암기를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암기장뿐만 아니라 암기 팁도 많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암기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암기장은 중요 개념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서 읽듯이 술술술술 읽히실 텐데 중요 개념에 빈칸을 뚫어 놓으면서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개정교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개정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개정교과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의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개정교과의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이 암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기장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이 개정교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근현대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현대사가 75%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이 근현대사가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아실 수 있게. 왜냐면 개정 교과에 나온 내용이니까 충분히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녹여서 암기장을 만들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암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를 암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개념을 암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암기장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핵심 개념들의 빈칸을 뚫어놨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서 이 오른쪽에 제가 답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가리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개념이구나. 이 내용을 외워야 되는구나. 이게 빈출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암기장을 통해서. 그래서 암기장으로 암기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 꿀팁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거 많이 연구합니다. 암기 꿀팁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암기 꿀팁도 암기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 수업은 각인시켜 드리고 정리시켜 드리고 암기시켜 드리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노트로 단권화 시켜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시험 전날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봐야 될까요? 5과목 다 봐야 되는데 난 뭘 봐야 될까요? 기본서를 막 뒤적이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뒤적이고 있어요. 불안해서 학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막 뒤적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겠죠. 그래서 공부는 철저히 단권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들을 시크릿 노트, 이제 제가 수업하는 그 필기 노트인데요. 이 시크릿 노트에 단권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크릿 노트에 중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판서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여져 있어요. 거기에 기출문제에서 내가 잘 틀리는 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잘 나오는 사료의 키워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크릿 노트에 단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이것만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시험 당일날 이것만 볼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 노트로 단권화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온다라는 그런 칭찬 되게 많이 으시고요. 이게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시대별로 흐름 잡는 데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많으시거든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강의의 특징은 각인시켜드리고 정리시켜드리고 암기시켜드린다라는 건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강의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을지, 제 강의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실지, 그래서 어제 수강평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쭉 훑어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뭔지, 핵심 키워드, 제가 키워드 한국사잖아요. 핵심 키워드를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쏙쏙 들어온다라는 거, 귀에 쏙쏙 꽂힌다라는 거,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귀에 또 머리에 쏙쏙 한국사의 내용을 각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흐름도 이해시켜 드린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가 잘 된다라는 거. 어떤 분은 한국사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제 수업을 들으니까 정말 흐름이 단번에 이해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제 이렇게 수강평을 보면서. 그래서 흐름 이해가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 학습해 주셔서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반복 학습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절로 암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막 이걸 암기해야지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저절로 암기가 된다. 이런 효과를 누리신 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주는 암기 꿀팁, 정말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도 많으셨어요. 특히 시크릿 노트 자료가 너무 좋다라는 거, 자료 칭찬도 많으셨고요. 또 강의가 깔끔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깔끔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요. 깔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수업에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핵심 내용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면서 그것들 위주로 끌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깔끔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열정적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제가 수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 수업의 모토가 선생님의 열정은 학생들의 성적과 비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수업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 그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강의 연구하고 또 열심히 교재 연구하고 자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단기간에 그걸로 받아만 드시고 단기간에 합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그렇게 단기간에 합격을 향해서 달려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한국사 합격 전략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제 강의 특징에 대한 소개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뛰며 호흡하는 합격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